현재 증시 분위기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기대,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실망, 극단적으로는 절망까지 나스닥 미국 증시 이제 전 저점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시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물가 쇼크발 충격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증시 반등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게 인플레 피크 예상을 했었는데 인플레 피크는커녕 전 진짜 이번에 보면서 약간 화가 날 정도로 야 이거 물가 안 잡히겠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모든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 버렸고 피크는커녕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최대폭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물가가 발표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연설을 한 게 갑자기 한 기업에 욕을 합니다. 엑손모빌이 신보다도 많이 돈을 벌었다. 이거 다 엑손모빌 탓이다 이러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간 게 이게 다 석유 기업 탐욕 탓이다. 그래가지고 엑소모빌도 막 어이가 없다고 대응을 했죠. 지금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고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투자 안 했더니 이제 유가가 올라간 건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구성 요소들 좀 이참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게 이게 휘발유 에너지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음식료 이건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또 서비스 뭐냐면 주거비 플러스 항공 티켓 이런 것들입니다. 주거비가 뭐냐면 집값하고 임대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내려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본격 오르기 시작했다. 월세 이런 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 피크가 아니고 이거 당분간 고물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에너지부터 보면요.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미국 계신 분들이 난리라고 하시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휘발유 값이 평균 갤런당 5불 돌파했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 빨갈수록 휘발유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막 6불 가는 곳도 있고 이미 한데 평균적으로 5불 돌파.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휘발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불 3불이었던 게 지금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휘발유 그런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보다도 자가용 차량이나 이런 걸 많이 타시니까 휘발유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장 가게 지갑 사정에 바로 타격을 미치는 거죠. 집 앞에 나가서 기름 넣으려고 했더니 기름값 5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께서 이제 계산 따르면 일반적으로 1년 전보다 약 한 달에 월 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기름값을 낸다. 큰일 났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높은 건 그럴 수 있다. 일시적이면 괜찮잖아요. 꺾이면 되는데 문제는 여름 성수기인 7, 8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니까 여행도 가고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서 다들 차 몰고 여행도 다니시고 할 텐데 이때 기름이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썼지 덜 쓰지 않으니까 정점에 달하는 7월 중순 혹자는 8월까지도 고점 찍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여름에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서 막 정유시설에 타격을 한 번씩 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큰 허리케인이 와서 정유시설에 문제가 되면 유가나 휘발유 값이 더 급등하기도 하는 게 여름이기 때문에 이러다 겨막제 올 수도 있다.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잡힐 여력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바이든 지지율은 신저가 주가처럼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휘발유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휘발유 급등으로 지지율 지속 급락. 동기간 지금 현 시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에 등극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평하는 그림들, 짤들. 바이든이 해낸 건 기름값을 완전히 신고가에 올려놓은 거, 새롭게 만든 거 없고 더 나은 만든 게 없고 휘발유 7달러까지 올릴 것 같다. 그래서 007이다. 이런 웃지 못할 사진까지 나오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많이 안 좋은 게 점점 더 느껴지고요. 점점 더 과격한 짤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기득권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친환경 정책이랍시고 휘발유 가격에 물을 주고 있다. 모순이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그림도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친환경을 부르짖을수록 기름값,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역대급 41년 만에 최고치 상승할 때 에너지도 한 몫을 했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이쪽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 안에 차지하는 큰 비중 하나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미국 계신 분들 렌트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월세죠. 전월세. 이 임대료, 집값이 전체 물가 구성 요소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답니다. 주거비, 즉 집값이나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집값이 오르고 나서 집값에 후행하는 임대료, 월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15%씩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단일 항목으로 월세가 물가 상승에 가장 큰 기여했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 요인이 보이질 않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택근무 끝나고 출근도 하면서 막 맨하탄 뉴욕의 아파트 공실이 거의 쫙쫙 급감하고 임대료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리오프닝
여행도 가야죠. 근데 항공료, 티켓 지금 비싸도 가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상승률, 항공기 티켓 값이 전년 대비 37%, 40% 급등했답니다. 그래도 앞다퉈서 가려고 하시니까 이제 더 오른다. 안정세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대급 상승률이고요. 이제 물가 상승세에 본격 기여하기 시작한 항공운임 요금. 이게 뭐 이제 여름 성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요인 말씀드렸는데 휘발유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임대료 떨어질 일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월세가 갑자기 급락한다. 이것도 쉽지 않고 음식료, 먹거리는 아직 식량 대란 이런 게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들도 많은데 이 3종 요소가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달나라에 간 물가입니다. 투더문.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제 손에서 멀리 저기 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투더문 해야 되는데 물가가 가즈아를 외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꺾이면 다행일 텐데 지금 꺾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할 때 가장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이 맨날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어놓겠다. 아주 그냥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꺾어버리겠다. 그때 요걸 보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물가 안 꺾이겠구나 라는 게 이번 물가 발표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심리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14, 15일 연준의 금리 인상 지금 빅스텝이 예정되어 있는데 야 이제 여기서 15일 한국 기준으로 새벽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래서 금리 얼마 올렸다고 말하면서 향후 경로 7월 달에 얼마 올릴 거고 9월 달에 한번 이 정도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립서비스도 하는데 기대감이 싹 죽었죠. 이제 저렇게 물가 급등하는데 연준 의장이 뭐 아유 괜찮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 걱정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도 출렁출렁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벌써 언론들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이언트 스텝 한다. 큰일 났다. 가능성 있다. 0.5%포인트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하고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물가 봐라. 난리 났다. 이미 한 월가의 기관은 재빠르게 다음 주에 자이언트 스텝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시장 전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도 일단 긴축 속도는 느려지긴 글렀다. 최소한 희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2년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물가 발표하자마자 다시 급등하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의 2년 금리 채권 사두면 이자가 3% 넘게 준다는 거예요. 뭐 예적금 하듯이 미국의 단기 채권에만 맡겨도 이자를 거의 3% 준다 그러면 엄청난 고금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긴축 기대가 빠르게 붙고 있는지 우려가 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물가 발표하고. 그래서 증시는 막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물가 안정 기대감 뚝 떨어지면서 또 다시 긴축 우려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인데 좀 최근에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증시도 반등할까 말까 했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다시 치솟으면서 연말까지 10회. 그래서 6월 빅스텝, 7월 빅스텝 하고 원래는 뭐 9월에 좀 쉬는 거 아니냐 혹은 조금 베이비 스텝 하고 지켜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9월 달에도 빅스텝 할 수도 있어. 6월 달에 당장 자이언트 스텝 긴급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시 변동성이 또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올랐다가 막 장 후반부에 떨어져서 마감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속아서 물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연준은 이렇게 금리 올릴 거라 그랬는데 시장은 점점 더 전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는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에 특히 쥐약이죠. 이 금리 인상이.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 오죽하면은 이런 자료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요 하늘색이 인플레이션이고요. 물가 상승률. 진한 곤색, 검은색이 금리인데요. 기준금리. 야 이거 봐라. 물가가 8.5%, 8.6% 급등하는데 이게 1980년대 이후 최고치인데 1981년도에 그 당시 금리는 13%였어.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깨작 1%대가 말이 되냐. 이러니까 지금 연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우려가 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때처럼 막 10%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극단적인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미 걱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목에 잠에서 깨어난 공포지수. 야 그동안 빅스지수라는 공포지수 잠잠했는데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장이 빠지면서 변동성 확대.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 한 달 정도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걸 예상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변동이 예상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폭락 때 빅스 공포지수 폭등한 거 보이시죠?
야, 이때 진짜 어마어마한 폭등이었습니다만은 빅스 지수가 뭐 80 넘었었네요. 이때 지금은 30 정도인데 30, 40 넘어가면 패닉셀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자제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뭐 바닥을 잡자 이런 느낌보다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도 요거 3개 보시면 깔끔하다. 10년 금리 경기를 반영하는 10년 금리가 좀 내려가는가, 달러가 좀 내려가는가, 유가나 원자재가 내려가는가 보면은 단 한 개도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S&P 500은 떨어지고 있고 10년 금리는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전 고점 돌파할 때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러도 전 고점 향해서 지금 주말간에 환율도 막 1270원 80원까지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도요. 달러원 환율도, 달러 지수 자체도 급등하고 있고 유가도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뭐라도 하나 반전이 돼서 쭉쭉 내려와줘야지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어긋나면서 증시가 좀 반등할 텐데 지금까지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황의 뉴스로는요. 그래서 참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가득한 시장이긴 한데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전 신호가. 그래서 오죽하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와야 우리 증시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침체가 와서 연준이 큰일 났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다. 긴축을. 이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참 웃지 못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뻔히 경기 안 좋아지는데 긴축한다니까 제가 한때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부터 나올 텐데요. 다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 금리와 미국의 2년 금리 단기 금리의 뺀 값이 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선행지표, 금융시장이 뭔가 이상 신호가 났다는 선행지표인데 그게 다시 0에 바짝 붙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도 같이 폭락하는 겁니다. 아니 금리 인상하는데 금융주가 왜 자꾸 떨어지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기 때문에 금융주가 더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0보다 내려가면 얼마 있어서 경기 침체가 왔고 0보다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왔고 0보다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왔고 0보다 또 내려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0보다 내려갔었는데요. 이번에도 확실히 0 내려가면 이제 뭐 거의 경기 침체 온다라는 도장을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올 동안은 금융주 매수는 좀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이슈 동안은. 그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침체 이슈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지금 주식시장을 신경 써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 지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들어서 50개 이상의 중앙은행, 여기 노란색 색칠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한 번에 다 빅스텝을 한 겁니다. 와, 이게 거의 전무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리는 게 아니고 다들 지금 급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풀었던 돈 거둬야 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거의 다 지금 긴축, 그것도 그냥 긴축이 아니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들어간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급격하게 돈이 회수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유럽도 지금 경기가 심각한데도 인플레가 8.1%인데요. 이게 물가 상승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쪽은 경기 회복도 안 됐는데 인플레만 높아져서 지금 벌써 침체 얘기는 뭐 이미 나오고 있고 영국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우리 긴축 들어갑니다 해서 11년 만에 유럽은 11년 만에 금리 인상한대요. 이번에 7월에 금리 인상하면.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 9월에 빅스텝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약한 고리, 좀 취약한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도 되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유동성 축소에 본격 들어가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는 지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일본하고 중국은 돈 풀기 하긴 하는데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이 본격 긴축,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중앙은행의 돈은 줄어드는 건 맞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반영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만큼 물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긴축 속도도 늦어질 그게 안 보여서 좀 그렇고요. 요것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는데 요 파란 선이 총 통화량이거든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이제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 때는 주식시장에 하락이 오거나 침체가 오거나 이렇게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 때 꼭 그럴 때마다 유동성 축소 핑계를 대면서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요 시기는 저랑 같이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총 통화량 증가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돈 풀던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초호황 시기는 조금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로 빠르게 버블이 제거되고 있냐면 닷컴 버블 때보다도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프리미엄 버블 낀 게 제거되고 있대요.
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지금 S&P 500의 P2라는 건데요. 이게 번 돈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을 주냐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닷컴 버블 때 고점이 30배까지 갔다가 20배까지 내려갔고, 이번에도 코로나 고점이 번 돈 대비 30배 갔다가 20배까지 내려왔는데, 닷컴 버블 때는 이거 빠지는데 3년 걸렸대요. 2000년대부터 2002년까지 3년 걸렸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버블 끝나면서 1년 만에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돈 풀었던 만큼 빨리 거두고 있다. 그래서 충격도 크고 변동성도 크다. 이 얘기를 이 컬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이 변동성이 만만한 건 아니다.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싶습니다. 반등할 때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재하락하거나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 장세는요, 지금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P 500이 3년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단기 대응 물어보신다면은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전 저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5월 저점, 요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요걸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더 패닉셀이 나올 것 같고, 만약 여기서 그래도 잘 방어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단기 여기 전 저점 한 3,8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S&P 500이 3,900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나스닥도 지금 11,300 정도, 11,000스닥인데, 혹자분들은 뭐 만스닥 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뭐 만스닥도 갈 수 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주에 직전 저점 여기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 대응하실 분들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고, 길게 보실 분들도 분할 매수 하더라도 여기 깨고 내려가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구간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증시가 올라도 시원하게 못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천천히 기다려보면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하락률 가져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주식들 다 반토막 나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애플, 마소, 알파벳은 거의 30%대 가까이 육박해 있고요.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거의 반토막 나 있고요. 아마존도 반토막 나 있습니다. 나스닥 30% 가까이 빠져 있고, S&P 500은 돌아오는 주에 좀 더 빠지면 이제 다시 약세장 진입하는 엄청난 초변동성 장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제가 참고 넣어놨는데, 요즘은 개별 종목 얘기가 의미 없는 게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개별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장세여가지고 골고루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얘기는 조금 하기 어려운데,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장세가 워낙 이래가지고 외부 매크로 환경 이슈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개별 종목들 장 안정되면 또 얘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리오프닝 주들, 인플레 주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외교적 협력,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극적 타결을 이뤄내거나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랑 협력을 한다거나 전쟁이 극적 종료가 된다거나 이 정도 급이 안 나오면은 당분간은 뭐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돌아설 재료들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당분간은 중장기로도 연준이 돌아섰는가, 아니요 기업 실적이 양호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하나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매수 버튼을 못 누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타이밍을 뭐 완벽하게 재는 건 어려운데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은 그림이 또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쓸고 지나갔는데 이게 더 큰 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재앙이 공이 굴러오면서 막 싹 쓸고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정말로. 그리고 올해 111 거래일 지났는데요, 역대 4번째 최악의 증시 흐름이랍니다. 저희 진짜 어마어마한 장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미국 증시 1928년부터 2022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역대 4번째로 빠지는 속도, 엄청나게 빨리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만큼 안 좋은 장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캘린더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뭐니 해도 금리 인상, 그리고 수요일날 15일날 소매 판매, 미국의 소비 지표,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 이때 파생상품 변동성 엄청 큽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냥 계속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캘린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 분할, 주주들 투표하고 나면 테슬라 주식 분할 하반기에 한다고 하죠. 아마 하겠죠. 3대1로. 지금은 그게 주가 방어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주식의 기업 가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주식 분할 얘기도 여기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